어머님이 참 미인이시네요.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죠? 찰칵 조용한 상담실에 문 잠그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강동구 한 고등학교 상담실. 오후 4시 30분 학부모 상담을 위해 한 여성이 담임교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중했던 교사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이 부는지 문이 자꾸 열려서요. 40대 담임교사 박모 씨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동네에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 같으시네요. 학부모 상담이라고 해서 온 김미선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분명 딸아이 성적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예상하지 못할 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출퇴근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행운이 가득 찾아갈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제 딸 이야기를 하러 온 건데요. 네, 물론이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박 교사는 의자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님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특히 수학이랑 영어는 정말 이대로 가면 대학 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김미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에서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써드리려고 하는데요. 박 교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김미선 씨의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요즘 개인 과외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한 달에 100만 원도 모자라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따님을 특별히 봐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감사 표시는 있어야겠지만요. 김미선 씨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감사 표시?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어머님, 세상이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특별한 관심을 받으려면 특별한 정성도 있어야 하는 거고요. 박 교사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이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김미선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전 특수부대에서 몸에 밴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경고의 신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사는 그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너무 매력적이셔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미인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한 번쯤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따님 일도 더 자세히 상의하고요.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더 친밀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김미선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학부모 상담을 빌미로 문을 잠그고 금전을 요구하고 급기야 불순한 제안까지. 이 모든 것이 불과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 교사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부대에서 투스타 소장을 지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전직 군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선생님, 김미선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2년간 수많은 작전을 치른 베테랑의 차가운 냉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김미선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고 박 교사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알죠.
김아영 학생 어머니시잖아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미선입니다. 아, 미선 씨,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그런데 남편분은 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교사는 여전히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정보를 더 알아내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제 딸 교육에 관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영이가 정말 심각해요. 박 교사가 책상 위에 있던 성적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수학 3등급, 영어 4등급, 국어도 겨우 3등급. 이걸로는 인서울대학은 꿈도 못 꿔요. 김미선 씨는 성적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서 딸과 성적 때문에 몇 번 대화를 나눴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관리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동기부여요? 네, 선생도 사람인데 특별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가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요즘 과외 시장이 어떤지 아시죠? 좋은 선생님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봐드린다면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현금으로요. 세금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결국 금전 요구가 나오자 김미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런 부담을 느끼신다면 박 교사의 눈빛이 더욱 불순해졌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김미선 씨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박 교사는 그것을 관심 있는 반응으로 착각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이요? 네, 커피 한잔하면서 따님 교육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상의하고, 물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도 되고요. 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이 충분하시잖아요. 그런 매력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미선 씨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간의 군 생활로 단련된 인내심으로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식으로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특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봐서요. 제 스타일이기도 하시고. 박 교사가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따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어머님도 손해볼 건 없고 저도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윈윈이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같은 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로서는 영광이죠. 그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김미선 씨는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2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수부대 투스타 소장. 그 시절 그녀 앞에서는 대령도 긴장했고 준장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선생님, 김미선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는 것 같은 긴장감이 상담실을 감쌌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미선 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교사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 왜요?
혹시 제 제안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김미선 씨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박 교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부대 전 투스타 소장 김미선입니다. 박 교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707 부대? 그 이름만 들어도 군필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아닌가요? 뭐라고요? 20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많이 봤죠. 김미선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만큼 추악한 인간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박 교사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선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요? 그럼 방금 전까지 하신 말들이 모두 오해였나요? 그게 아니라 문을 잠그고 돈을 요구하고 급기야 저에게 몸을 요구하다니 이게 교육자가 할 짓입니까? 김미선 씨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낮아졌습니다. 마치 작전 상황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말 오해예요. 제가 단지 따님을 위해서, 제 딸을 위해서요? 김미선 씨가 비웃었습니다. 제 딸을 볼모로 저를 협박하고 성추행을 시도한 게 딸을 위해서라고요? 성추행이라니요. 저는 그런 의도가. 그럼 지금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김미선 씨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잠그고 학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몸을 요구했죠. 이게 성추행이 아니면 뭡니까? 박 교사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요? 네, 그냥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김미선 씨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평소에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을 상대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박 교사가 손을 휘저으며 부인했습니다. 그럼 저만 특별히 이렇게 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머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아름답다고 해서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김미선 씨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박 교사는 벽에 등을 대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순간 실수요? 김미선 씨의 웃음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20년간 특수부대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선생님 같은 인간은 절대로 이게 처음이 아닐 거예요. 정말 처음입니다. 정말로.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생님 휴대폰 검사해봐도 될까요? 박 교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휴대폰이요? 왜요? 다른 학부모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한번 보고 싶어서요. 혹시 저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그건 개인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김미선 씨는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상습범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죠?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선생님은 성추행 미수로 조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신고하면 선생님의 교직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박 교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시는요? 그럼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뜻이군요. 김미선 씨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약점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수부대에서 배운 핵심 기술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박 교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선 씨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갑자기 변한 건가요? 20년 넘게 교직에 계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학부모를 성추행하려 한 거라고요? 성추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실수였어요. 박 교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실수요? 문을 잠그는 것도 실수, 돈을 요구하는 것도 실수, 몸을 요구하는 것도 실수라고요? 김미선 씨가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박 교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습관 중 하나가 증거 수집입니다.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죠. 김미선 씨가 휴대폰 화면을 박 교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녹음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녹음을 시작했거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에요. 제발 그 녹음 파일 삭제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요? 김미선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서야 협상을 하자는 건가요? 아까는 제가 협상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협상을 원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순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박 교사가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평범한 교사가 갑자기 이런 짓을 할 리는 없잖아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미선 씨는 심리전의 고수였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은 다음 진실을 파내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죠. 혹시 빚이라도 있으세요? 전곡을 찔린 박 교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면 도박? 주식? 아니면 다른 여자?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차피 다 들통날 일이에요. 김미선 씨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따뜻함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마치 신문이 아니라 상담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사실은 주식에서 큰 손해를 봤어요. 박 교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요? 3천만 원 정도, 아니 사실은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원을 찾고 있었던 거군요. 네, 아내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대출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개인 과외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박 교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외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상황 파악이 된 김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만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비슷한 시도를 했겠네요.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이 처음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 저한테만 시도했을 리 없어요. 김미선 씨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화였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조사가 시작됩니다. 교육청에 신고할지 경찰에 신고할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진실을 말해보세요. 다른 학부모들은 어떻게 했나요? 박 교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몇 명 있긴 했어요. 몇 명이요? 3명 정도. 그런데 모두 거절당했어요. 어머님처럼 화를 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들이 조용히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미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선생님, 그 3명의 학부모들이 조용히 넘어간 이유는 자녀 때문이에요.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아이가 피해를 볼까봐 참은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김미선 씨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특수부대에서 12년을 보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악한 놈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 교사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김미선 씨의 주도권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일단 그 3명의 학부모들 연락처부터 알려주세요. 그걸 왜요? 확인해 봐야죠. 선생님이 정말로 그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김미선 씨가 의자에 다시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보여주세요. 휴대폰은 왜요?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혹시 다른 학부모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박 교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여주는데 문제 없겠네요. 김미선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교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김미선 씨가 휴대폰을 받아서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학부모들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깨끗하네요. 그럼 정말로 직접 만나서만 이런 짓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더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뜻이네요. 박 교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뭘 말해도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오늘 저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학부모들과 제가 뭐가 달랐을까요? 김미선 씨의 질문에 박 교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다른 분들보다 더 뭐요? 더 아름다우시고 또 혼자 오셨길래. 혼자 왔다고요? 김미선 씨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네, 보통 아버지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님은 혼자 오셔서 그래서 만만하게 봤다는 뜻이군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 혼자 왔으니까 겁먹고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박 교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산이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죠?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서요. 김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느낀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무슨 뜻이죠? 처음 그 3명의 학부모들한테 이런 짓을 할 때도 무서웠을 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용히 넘어가니까 점점 대담해진 거죠. 박 교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한테는 더 노골적으로 했고요. 경험이 쌓이면서 수법이 더 치밀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김미선 씨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선택하세요. 첫 번째, 제가 지금 당장 교육청과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하는 것. 두 번째, 박 교사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표를 쓰고 다른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교육 현장에 발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박 교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20년 넘게 교사로 살아왔는데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저는 단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김미선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내일까지 결정해서 연락하세요. 그녀가 명함을 한 장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겁니다. 명함을 받은 박 교사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명함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운명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요? 김미선 씨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약속이라고요? 김미선 씨가 비웃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의 약속을 누가 믿겠어요? 이미 3명의 학부모를 상대로 같은 짓을 해놓고서는. 그건 정말 막아껴서 한 일이에요. 주식 손실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핑계대지 마세요. 김미선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더구나 학부모와 교사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박 교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정말 사표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김미선 씨의 말에 박 교사의 눈이 번뜩 살아났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당해서 강제로 쫓겨나는 방법이요. 박 교사의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이미 선택권은 2개뿐이에요. 스스로 떠나거나 강제로 쫓겨나거나. 김미선 씨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선생님 가족은 이런 일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내분은요? 아내도 모릅니다. 주식 손실도 모르고 이런 일도 당연히. 박 교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아내분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갑자기 사표를 낸다면 말이에요. 그건. 김미선 씨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약간의 동정심이 스쳤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해는 해요. 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별개예요. 김미선 씨가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제 남편이었다면 저는 당장 이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선생님이 제 딸의 담임이었다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그 3명의 학부모들한테 하세요. 김미선 씨가 문고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한테도 말이에요. 어머님, 박 교사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김미선 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707 부대에 있을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런 식으로 타인을 해친 사람은 더더욱 말이에요. 박 교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선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정말요? 어떤 방법이요? 선생님이 먼저 교육청에 가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이요? 네, 제가 신고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표를 내는 거예요. 박 교사는 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럼 좀 더 관대하게 처리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장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신고해서 들통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김미선 씨가 다시 명함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결정해서 연락하세요.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저는 바로 행동에 옮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김미선 씨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박 교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따님한테는 이 일을 말씀하실 건가요? 김미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문을 나서는 김미선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교사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20년 교직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30분, 김미선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박모입니다. 어제 상담했던.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선생님, 결정하셨나요? 네, 교육청에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김미선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그가 도망치거나 버틸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정말로요? 네, 어제 밤새 생각해봤는데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오늘 오후에 교육청에 가서 제가 저지른 일들을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도 내고요. 김미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를 완전히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분들께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전화 너머로 박 교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다고요? 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김미선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아내분께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모든 걸 말했어요. 주식 손실부터 제가 저지른 일까지 다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처음에는 정말 화를 냈어요. 저한테 실망했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박 교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스스로 고백한 걸 보고 조금은 이해해 주려고 하네요. 김미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른 일을 찾아야겠죠. 교육 쪽은 아예 포기하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죠. 김미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다시는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말이에요. 네, 약속드립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유혹에 빠질 것 같으면 어제를 떠올리세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말이에요. 박 교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머님의 그 눈빛을.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워해야 맞아요. 그런 짓을 당하는 여성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김미선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교육청에 가실 건가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주신 시간이 6시까지니까 그 전에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 전화를 기다리겠어요. 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미선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8시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표도 접수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 연락처도 받아서 내일부터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미선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 하영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영아, 담임 선생님이 바뀐다고 연락 왔니? 네, 엄마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신다고 하던데 왜요? 김미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3일 후 김미선 씨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2반 이지연 엄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박 선생님 일로 연락드렸어요. 김미선 씨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피해자 중 한 명이었는데 박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하나 싶어서요. 이지연 어머니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를 깨우쳐 주신 거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아니에요. 만약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그런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김미선 씨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던가요? 네,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김미선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어떻게 좋은데? 일단 존댓말을 써주시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정말 정중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뭔가 진짜 교육자 같은 느낌이에요. 김미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엄마, 혹시 박 선생님이 왜 갑자기 그만두신 줄 알아요? 글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나 보구나. 김미선 씨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입니다. 혹시 김미선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박모 교사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신고하신 거는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용기 있게 대처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교육 현장이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김미선 씨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김미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하영이 학교에 담임 바뀐 얘기 알아? 응,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전 담임이 문제가 있었다더라. 학부모들 상대로 이상한 짓을 했다나 뭐라나. 김미선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떤 문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부모 중 한 분이 제대로 대응해서 해결됐다더라. 대단한 분인 것 같아.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바로 그 대단한 분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 맞아. 요즘 세상에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김미선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자랑할 생각은 없었지만 뿌듯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김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707 부대에서 배운 게 이런 데서 쓰일 줄이야.
20년간의 군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배운 용기와 원칙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김미선 씨 같은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김미선 씨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감사관 최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박모 교사 건과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김미선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또 연락이 온 걸까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김미선 씨는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최 감사관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박모 교사 사건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 감사관이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 교사의 행동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다닌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용히 덮어졌고요. 김미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최소 2곳의 학교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 감사관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도 어머님이 알고 계신 3명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피해자요? 네, 우리가 조사해보니 박 교사가 담당했던 학급의 학부모 중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김미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최 감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머님을 부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요? 어머님의 대응 방식이 너무 모범적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김미선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님 같은 분의 경험담을 듣는다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실제 경험이죠. 최 감사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긴 하겠네요. 어머님처럼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미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셨죠? 그런 경험이 일반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잖아요. 최 감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배경이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의 용기와 원칙이었어요. 용기와 원칙이요? 네, 잘못된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 그리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 말이에요. 김미선 씨는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학부모 교육에 참여해서 경험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시고요. 제가 상담을요?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라 그냥 경험자로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김미선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뿌듯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최 감사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돌아온 김미선 씨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 하영이 담임 바뀐 일 내가 관련되어 있었어. 뭐라고? 무슨 말이야? 남편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박 선생님이 나한테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대응한 거야. 부적절한 행동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했는데? 김미선 씨가 그날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내 아내한테 그런 짓을? 여보, 진정해. 이미 다 해결된 일이야.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놈을 가만히 놔뒀어야 했나?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제대로 처리했어. 부대에서 배운 대로 말이야. 부대? 남편은 아내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활용된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응했구나. 정말 대단해. 남편의 표정이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청에서 나한테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 학부모 교육에 참여해서 내 경험을 나누라는 거야. 정말? 그거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했거든. 고마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다음 날 김미선 씨는 딸 하영이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영아, 엄마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사실 내 전 담임 선생님이 그만둔 이유가 엄마 때문이야. 하영이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엄마 때문에요? 왜요? 김미선 씨가 상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박 선생님이 엄마한테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걸 교정해 준 거야. 와, 엄마 대단하네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내가 알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었어요? 김미선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특수부대에 있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때 배운 게 이런 데서 도움이 되는 거구나 싶더라. 하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우리 엄마가 영웅 같아요. 영웅까지는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당연한 일이어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하영이의 말에 김미선 씨는 뭔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미선 씨는 교육청에 연락했습니다. 최 감사관님, 저 김미선입니다. 아, 어머님,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해보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말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가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해 학부모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최 감사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런 특별한 배경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학부모 교육이 열렸습니다. 강남구 한 중학교 강당에 5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부모 김미선입니다. 김미선 씨가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용기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제 딸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미선 씨가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문을 잠그는 순간부터 마지막 협상까지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었죠.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복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아이가 피해를 볼까 봐서요. 물론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김미선 씨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제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교육이 끝난 후 여러 학부모들이 김미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미선 씨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소문인가요? 체육 선생님이 여학생들한테 좀 이상하다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 아이들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서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아이와 충분히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요. 김미선 씨가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 오해한 건 아닐까요? 선생님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김미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라면 나중에 풀면 되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데 넘어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체육 선생님은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미선 씨에게 감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조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졌어요. 다행이네요. 아이들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김미선 씨의 교육을 들은 학부모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 교육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 감사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요? 어머니가 교육하신 지역들에서 교권 침해나 성희롱 신고가 크게 늘었어요. 신고가 늘었다고요? 그게 좋은 건가요? 김미선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이 초기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어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말이죠. 최 감사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쉬쉬하다가 큰 사건이 되어서야 터졌는데 이제는 작은 문제일 때 바로 대응하니까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김미선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런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이요? 네. 경기도, 인천, 심지어 지방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미선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함께하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실제로 김미선 씨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선 씨는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어 해. 어떤 일? 전국적으로 교육을 다니는 거야.
남편이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일 아닌가? 당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 딸 하영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찬성이에요. 우리 엄마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김미선 씨는 가족들의 지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해볼까? 물론이죠. 다음 날 김미선 씨는 교육청에 연락했습니다. 최 감사관님, 전국 교육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닐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훌륭한 생각이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받은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강사로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요. 1년 후 김미선 씨의 제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학부모 권익보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각 지역마다 김미선 씨처럼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교육부에서 온 김 과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및 성희롱 관련 조기 신고가 300%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건가요? 김미선 씨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더 중요한 건 심각한 사건은 오히려 60% 감소했다는 거예요. 김 과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작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니까 큰 문제로 번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지만 학부모들이 즉시 대응해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교사의 문제적 행동을 학부모들이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해서 교육청에 신고했고 빠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부모들의 인식이에요.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참았는데 이제는 작을 때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김미선 씨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과도하게 신고하는 경우는 없나요? 선생님들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김 과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건전한 교사들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문제 교사들과 구분되니까 억울한 일도 줄어들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교사들도 스스로 조심하게 되었어요. 부적절한 행동의 기준이 명확해지니까요. 6개월 후 김미선 씨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국정감사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모범 사례로 소개됐어요. 최 감사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네, 국회의원들도 이런 풀뿌리 운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높이 평가했어요. 과분한 평가네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이 배정돼서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김미선 씨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미선 씨는 딸 하영이와 함께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가 그 유명한 상담실이네요. 하영이가 교무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명한 상담실이라니? 엄마가 그 나쁜 선생님을 혼내준 곳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전설이 됐어요. 김미선 씨는 웃었습니다. 전설까지는. 정말이에요. 선배들이 말해줬어요. 우리 학교 출신 어머니 중에 정말 멋진 분이 계신다고요. 부끄럽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영이가 엄마의 팔을 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왜? 싫어? 아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엄마가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김미선 씨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또 당신 얘기가 나왔어. 또요? 뭐라고 하던데요? 김 부장님 아내가 당신 교육을 들었다더라.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면서 고마워하라고 하시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당신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김미선 씨는 놀랐습니다. 회사에서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많은 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2년이 지난 지금 김미선 씨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는 유명한 권익보호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학부모라고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 김미선입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 학부모 대회에서 김미선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에는 10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작년에 선생님 교육을 듣고 용기를 냈었어요. 어떤 일이었는지 들려주세요. 저희 아이 학교 상담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선생님 말씀을 떠올리고 바로 행동했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증거를 모으고 교육청에 신고했어요. 결국 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 가고 전문 상담을 받게 됐어요. 김미선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그 후에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네. 저희 지역에서 비슷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2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김미선 씨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김미선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기로 결정했어요. 김미선 모델이요? 네. 어머니가 만든 학부모 권익보호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김미선 모델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어요. 김미선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제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이미 전국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법제화요? 네, 학부모 권익보호법 같은 걸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당신 이름이 법률에 들어가게 생겼네. 남편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역사책에도 나올 것 같아요. 하영이도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미선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 이 모든 게 정말 나 혼자 한 일일까? 무슨 말이야? 처음에 그 박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707 부대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지지 때문이고. 김미선 씨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국은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한 거야. 맞아.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 아닌가?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니까 더 자랑스러운 거지. 6개월 후 국회에서 학부모 권익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미선 씨는 처음 그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참 미인이시네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그때의 녹음 파일을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그 파일을 들어보니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때의 김미선 씨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보, 혹시 후회하는 건 없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김미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때 용기를 냈던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도 변했잖아요.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창밖으로 보니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은 적과 싸우는 방법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용기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것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김미선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용기의 씨앗들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목격했다면 김미선 씨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학부모였던 그녀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